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제가 열렸습니다.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공원들이 안전등급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보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외 유통업체의 진출이 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대구백화점에서 브랜드와 인력 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지원 기관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100만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구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99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있었고 보수단체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해서 큰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10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전국의 박사모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칭송하고 존경하고 우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사 분위기는 예년만 못했습니다. 구미에 연고로 둔 국회의원들과 기관 단체장들이 주로 참석한 데다 기념행사에서 빈자리가 드러날 만큼 참석 인원도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석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추모는 하긴 하되 너무 거창하지 않게 이렇게 소박하게 했으면 구미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참석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과 새마을 사업 등의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정희 기념물들이 박근혜 지지도 추락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박정희 기념 예산과 새마을 예산을 대폭 줄여서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하야, 탄핵을 외치는 촛불 민심이 거세지고 있어 내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각종 기념 사업에 대한 논란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의 유림들도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권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홍숙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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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단체 가운데서도 보수적 흐름이 강한 경북 지역에서 유림들의 첫 정권 퇴진 요구가 나온 겁니다. 옛 한시 형식을 빌린 시국선언에선 아버지 후광에 사람들이 속았다고 지적하며 국헌을 경시하고 인과 의의를 해쳐 일개 필부로 전락한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했다. 이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고 육아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현 정권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북혁신센터는 억대 연봉을 내걸고 센터장을 공모했지만 최근 지원자가 1명에 그쳤습니다. 면접 최소 인원 3명에도 못 미치며 재공고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도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올해와 같은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국비 지원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유일한 향토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속속 빠져나가고 있고 인력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백프라자 1층 명품관입니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 버버리와 보테가 베네타 매장이 이달 초 문을 닫자 화장품 매장이 들어서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층에 있던 몽블랑 매장도 이미 철수했고 1층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한 구찌도 곧 철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개점을 앞두고 해외 브랜드들이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하려고 대구백화점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아르마니와 아이그너, 겐조 등은 신세계와 롯데가 국내 판권을 갖고 있어 이들 브랜드도 빠져나가면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는 백화점의 명성과 영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뿐 아니라 인력 유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각 점포를 운영하는 브랜드 매니저들이 확보해놓은 단골 고객들을 이끌고 신세계백화점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태프들도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점장부터 먼저 시행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스태프들 또한 같이 면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적 적자로 올 한 해만 20명 가까운 정규직을 명퇴시키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 대구백화점은 사실상 신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백화점은 프라자점의 야외 주차장을 개발하는 안을 2년 전에 공식화해놓고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고 백화점의 내외부를 세단장하는데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향토백화점 대구백화점이 역외백화점들의 이딴 출점 속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요금을 현재 교통카드 어른 기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공청회 결과와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운영 적자가 불어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대구시가 대중교통 정책 실패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은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전국의 공원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했더니 대구의 도심공원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깁니다. 비교적 시야가 탁 트인 구조에다 공원 입구에는 CCTV가,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 안전한 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또 다른 공원,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찾는 주택가에 있지만 한낮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숙자분들이 오실 때도 오셔서 저기 정자에서 잘 때가 있고 주무실 때가 있고 낮에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저기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녀 공동 화장실에다 비상벨도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찰이 범죄 발생 현황과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 안전 진단을 실시해 취약, 우려, 관심 3단계를 평가하고 있는데 취약 등급인 레드 비율이 대구 8.7%로 전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 요인이 없는 관심 그린 등급 비율은 58.8%에 불과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76.1%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취약 레드 등급은 북구, 중구, 달서구 순으로 많았는데 이는 2015년 기준 구군별 공원범죄 발생 비율과 일치합니다.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고 CCTV를 확대하고 도시공원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인데요. 그 안에서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고 또 같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나 아니면 그 열린 장터 이런 것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범죄 발생으로 두려움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도심공원.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하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수험생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당일 교문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수능 대박을 외치던 후배들의 응원은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요즘 응원 방식은 즐겁고 유쾌하게 변했습니다.
고3 선배들의 교실을 찾아 신나는 공연을 펼치는가 하면 정성껏 포장한 과자를 선물하고 직접 쓴 손편지를 읽어주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전에 언니가 시내에서 쓰레기 줍는 사진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착하세요. 언니는 꼭 성공할 거예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촛불로 수능 대박 힘내라는 문구를 만들어 고3 수험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네, 후배들 기를 받으니까 뭔가 다 올 1등급을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수능 대박! 교사들이 제자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팔공산 갓바위에 다녀온 영상과 응원 메시지를 재미있게 편집해 학생들을 응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대박 내자. 어이?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표현 방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두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오늘 저녁 대구와 경북 각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지는 경찰의 경호 아래 수능일 아침까지 대구는 수능고사본부에, 경북은 교육지원청별로 보관한 뒤 각 시험 고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올해의 수능 시험은 오는 17일에 치러지며 전날 16일에는 예비 소집이 펼쳐집니다. 대구에서는 48개 시험장에서 3만 1천여 명이, 경북에서는 73개 시험장에서 2만 4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심각한 취업난 가운데 창업을 많이 꿈꿉니다만 70%는 창업 후 5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공 창업을 위해 많은 경험이 있는 창업 지원 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식물성 첨가물을 이용해 발포 형태의 살균제를 개발한 이 업체는 창업 1년 만에 2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홍콩에 첫 수출도 했습니다. 남에게는 말 못할 고민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 이 업체 역시 창업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도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창업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창업 기업 가운데 5년 넘게 생존한 기업은 대구 30.5%, 경북 28.6%에 불과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정보를 얻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비용이 없으면 쉽게 좀 지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더라고요. 창업 지원 기관들은 창업 초기 가장 중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앞서 철저한 계획을 갖고 지원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창업 교육들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중소기업청과 같은 이런 기관을 이용을 해서 창업 자금이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게 성공 창업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첫 걸음마를 내디딘 창업 기업들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충남 천안 지역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역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 지역 시군은 AI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축산 관련 모임이나 행사 참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야생 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농가 출입자와 운송 차량도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 대구 지역 고액 기부자 30여 명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너소사이어티 총회를 열고 지속적인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늘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우리텍 임길포 대표 부부를 비롯해 5명의 신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가입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출입기자단은 2016년 베스트 도의원으로 김수문, 김희수, 박영서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은 초선 의원 모임 회장과 대구공항 이전 특위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고, 포항의 김희수 의원은 학교의 불량 우레탄 트랙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은 진폐 근로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전반기에만 40여 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조류 6마리가 오늘 영주 소백산 자락길 숲에 방사됐습니다. 오늘 방사된 부엉이 등은 올해 상반기 이후 차량이나 전기줄의 충돌에 부상을 입은 뒤 영주시 조류보호협회에서 치료와 영양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소백산 인근에서 각종 부상으로 구조되는 천연기념물 조류는 연간 20마리가 넘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중학생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김천과 구미 지역 중고등학생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9월 선배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중학생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미와 김천 지역 중고교생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들이 폭력 서클에 가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뒤 현금과 귀중품을 갖고 달아나는 등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4,1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건축사회가 민간 단체로는 가장 먼저 도청 신도시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최근 경북도청 서문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한 경상북도 건축사회는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무실 소재지를 도청 소재지에 둔다는 회칙에 따라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경북 건축사회는 현재 17개 지회에 6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